군수님과 간부 공무원께서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군수님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정정련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정련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을 이끌어가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군정 비전은 슬로건과 3대 비전, 5대 핵심 과제로 구분됩니다. 다 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가 슬로건이고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은 15만 완주시대 대도약, 이 서브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또 3대 비전은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롱토피아 완주이고 5대 핵심 과제는 으뜸복지, 미래세대 육성, 으뜸 안전도시, 청년완주, 평화와 자치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완주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위해서 지난 8년간 애써오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완주 군민이 되게 하겠다는 군수님의 투트랙 군정 방향의 성과는 완주군 역사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대로 군정이 잘 펼쳐졌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완주군 군정 철학에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삶의 질이라는 목적과 방향성은 뚜렷했지만 목적과 방향성의 기반이 되어야 될 완주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완주를 대표하고 아우르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정체성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주군은 무주구 반딧불 축제를 통해서 청정을 이미지화했고 그것이 곧 무주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산업에도 청정의 이미지가 입혀져 있습니다. 금산하면 인삼이고 인삼하면 금산입니다. 충남 금산군은 인삼축제를 통해서 인삼을 금산군의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금산군의 70~80%의 군민들이 인삼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K-팝, K-방역, K-드라마, K-푸드, K-콘텐츠, K-필름 등 K자가 붙은 문화 정체성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더 가까이도 있습니다. 한 스타일을 정체성으로 삼은 전주시에는 한옥, 한복, 한식, 한국으로 한 스타일을 확장해 나가더니 한옥마을을 통해서 전라북도 1000만 명 관광시대를 선도했고 지금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완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의 정체성은 완주가 뭐야? 라는 물음에 완주는 무엇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은 내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미지이자 컨셉입니다. 정체성이 바탕이 되고 컨셉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세부 전략이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완주군만의 이미지화가 가능해집니다. 기준은 우리의 완주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입니다. 기준에 맞으면 사업과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으뜸도시 완주, 로컬푸드 완주, 문화도시 완주, 아동친화도시 완주, 고령친화도시 완주, 교통복지 1번지
이런 슬로건들이 있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완주만의 정체성이나 컨셉이 없으니 1조 원에 가까운 완주군의 예산과 사업이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완주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정용 의원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완주 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 후에 이 정체성 관련 부분 많은 뭐 용역이나 기타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까 뭐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거 기반과 현재 우리 환경이나 상황 다 종합되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도 뭐 아까 어떤 뭐 인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생강, 뭐 꽃감, 딸기 등등 저희도 또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완주군만에 아직 그 부분은 뚜렷하게 이게 형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계속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부분은 행복 으뜸 완주인데 그게 아까 소득과 삶의 질. 저는 일단 어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제가 와서 느꼈을 때 완주군은 우선은 골고루 아까 소득과 삶의 질의 전반적인 기반을 좀 닦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반에 저희 보면은 문화도 중요하고 특히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산업단지 와서 많이 소득 높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도 교육이 안 되니까 전부터 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전체적인 틀을 좀 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국민들이 더 지혜를 모아서 이 정책성 부분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좀 와서 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못했던 부분이 우리의 그 역사성, 우리 정신적인 뿌리, 정체성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가령 동학 부분이나 우리 웅치 이치전투 그런 부분이나 어떤 역사적 그런 정신적 기술을 더 좀 튼튼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추후에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뭐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뭐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수님과 제가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서 완주의 정체성을 좀 모색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2년 전에 2019년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완주 관광 정책 포럼을 한번 했었습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됐던 포럼에 군수님도 끝까지 함께 참석하셨고 참석자 모두가 뜨겁게 호응하고 또 완주 문화관광의 정체성을 도출해보자. 그래서 문화관광을 통해서 완주의 정체성을 도출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관광 포럼만으로 또는 몇 번의 노력만으로 정체성이 찾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포럼에서 좀 귀한 힌트를 좀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이 없어서 그게 이제 성과로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척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또 같이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한 번에 또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도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의 정체성 찾기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완주군 공무원 사회에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실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완주군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의원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중요한 정책과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발전이 돼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실과장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정체성은 군수님 혼자 찾는 게 아니고요. 같이 다 찾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싶어서 군수님께 이 질의를 했고요. 남은 임기 동안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완주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려 노력하시는 모든 우리 간부님들을 모시고 행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오셔서 이제 8년 동안 하시면서 완주군의 위상이나 또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에도 하셨듯이 완주군의 미래에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아마 지자체에서 수상을 가장 많이 한 지자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역할을 한 입장에서 저 역시도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모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군수님 말씀에 공약이 올해 이제 자료로 보면 72% 정도 지금 공약을 달성한 걸로 나오는데,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공약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성과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완주군의 또 밑바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평상시에 군수님 말씀이나 또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완주군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어르신을 잘 모시자,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잘 키우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저한테도 항상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또 저도 그 뜻에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의회에서 제가 들어와서 경험한 바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걸 제안하고 같이 하지만 의회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미흡하더라. 결국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리더해 주시고 교육하고 실천해 주셔야만이 완주군의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느낀 마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완주군의 미래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행복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군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시면서 많은 걸 노력하셨지만 군수님도 가슴 아픈 일 중에 한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 실천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아쉬움이 가장 큰 부분이 지금 환경 분야에 일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경 분야에 대한, 특히 비봉 폐기물에 관한 이전 관계, 그 다음에 이 폐기물을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이 깊은 의지가 표명되고 또 진행이 돼야 완전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에, 행정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변화가 되고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으신 임기 한해 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환경에 관한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 신뢰감을 더 가질 수 있겠다. 이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매번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의 사소한 민원이 집단 민원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뭐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느낄 때는 이 집단 민원이 1년, 2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소한 이제 한 사람의 민원, 그 다음에 적은 민원이 지역의 전체적인 집단 민원으로까지 가는 건 국민들한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행정의 업무를 보는 공무원한테도 실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또 그것이 스트레스에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서 답변을 다 안 하셔서 좋지만 이거에 대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간략하게 군수님 생각이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못해서 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환경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주민들 의식이나 또 저희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문제는 정말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미 발생한 문제들 아까 비봉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을 위한 방향에서 주민과 의회, 행정 또 전문가가 같이 서로 의견을 합치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기본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환경 문제는 민이 개입하고 관리를 한다면 상당 부분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공공이익보다는 개개인 이익이 더 우선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원칙이고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우리 의회와 행정이 가장 효율적인 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건 저는 공공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 발생된 시점에서 적은 민원이 있을 때 또 사소한 민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민원 이때 같이 고민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그게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놓쳐가지고 이게 자꾸 더 커지고 그 문제가 더 골물 때까지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더 많은 행정적인 그런 또 요소가 낭비 요소도 있고 주민들 불편도 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의원님과 전체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도 집단 민원이 지금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고 특히 초기 단계부터 좀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집단 민원에 대한 이것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저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 때문에 이건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드리고요. 이제 군수님도 또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 다 느끼실지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행정이 또 정부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발맞추어서 행정도 같이 행정에 앞서서 리드해야지 국민들을 따라가는 행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다 같이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또 눈높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진선한 군수님 답변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실과 소장님도 계신데 금년 한 해에도 우리 행복 으뜸 완주를 위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도 어김없이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종합부분 3년 연속 군단위 1위 등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내셨고 또 특히 우리 완주군이 지역 내 총 생산 GRDP 면에서 보면 전라북도의 평균이 1인당 약 2,760만 원 정도 되는데 완주군이 지금 한 5,063만 원으로 전라북도 평균의 약 1.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내년 보통 교부세를 보니까 혹시 군수님 내년 보통 교부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액으로는 정확히는 한 3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좀. 예. 제가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60억, 3천억 정도. 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건 지난 연도 한 3년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약 23%가 늘어난 것이고 최근 3년 평균 2.6%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보니까 보통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기준은 있지만 이것으로 100%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교부세 자체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주는 항목들이 우리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업무보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수없이 관심 갖고 지적해오고 요청했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인건비 절감이나 지방의 경비 절감, 업무 추진비 절감,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 보조금 절감, 민간 위탁금 절감, 예산 집행 노력, 2월 불용액 절감, 일자리 창출, 자체 간 협력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각 국별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각 부서를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컨트롤을 하든 어느 부서 지속적으로 컨트롤을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이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결산감사에서 항상 지적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상당히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수남님께서 가장 그 핵심되는 우리 뭐 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또 제가 이제 행안부에 있어서 또 사실 인적 네트워크도 사실 무시를 못합니다. 제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이 사실 이쪽 그 계통에 또 같이 뭐 운 좋게 또 있어서 더 설명하기가 그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게 그걸 올려야 합니다. 예. 인센티브 부분은 높여야 되고 페널티 부분은 낮춰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해온다고 했는데 의원님 또 말씀도 계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기관실 내에 체계적으로 뭐 자체 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이건 어느 한 부서만 해당돼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교육실에 한번 팀 구성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임기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환경과의 최근 4년 악취, 소음 등 민원 발생 현황 자료를 좀 빼봤더니 18년에 약 40건, 19년도에 67건, 20년도에 104건, 21년 9월 29일 현재 138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이제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 특히 비봉의 이지바이 부유 육종이나 운주 말골재 터널 근처의 돈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동안 군수님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택에 행정소송에서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어 먼저 군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심 또 대법원까지 그런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께서도 가능한 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하려면 이걸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또 그리고 이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정 확보가 군에서 방침이 나와야 저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어차피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여기에 다들 국장님 계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청을 했고 또 내년 이맘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완주군의 공무원이든 가족이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방세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주군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이 약 10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든 군민이든 기본적으로 1인당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무한다고 30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약 3천만 원의 지방세를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다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서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계속 수시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더욱더 우리 뒤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완주 관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19년도에 48.4%, 20년도에 49.6%였는데 21년도 금년에는
약 5% 정도 떨어져 44.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제가 큰 틀에서 국별로만 보면 완주군에 거주하는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이 건설안전국으로 50.4%, 경제안전국이 2위 45.5%, 행정복지국이 3위로 44.1% 이렇게 지금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민원 응대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인들께서 화가 나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들렀다 하더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으로도 절반은 저는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를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금년 지난해에는 코로나 국면으로 아마 친절도 평가를 못했고 금년에 친절도 평가를 한 결과 국별 순위를 보면 1위가 행정복지국 총 점수 평균이 84.8점, 2위는 건설안전국이 81점, 경제안전국이 3위로 80.9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로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각 부서장님 또 국장님께서 국의 우리 직원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향상시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시면. 아까 전입 관련된 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 21년도 금년엔 더 그 비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이런 부분도 또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이 지금 배분 세대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 나가서 지금 3년 내 신규 공무원 숫자가 한 30%, 5년 내는 약 3%가 됩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미혼인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부모하고 전주에서 같이 거주하는 그런 원인도 일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고 가능한 한 우리 그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높이는데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민원응대 부분도 더 우리 직원들 이거 부분은 계속적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솔직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불친절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주민들이 조금만 저한테 불만들을 많이 표시를 하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건 아무 얘기도 않고 딱 잘라먹고 무슨 공무원이 욕을 하냐? 아니 누가 공무원들 처음 민원인한테 욕을 공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막 그 여직원 갓 들어온 여직원이 뭐 하겠어요. 막 그렇게 닥달해놓고 직원이 조금 여직원이 욕하는 거 아닌데 조금 행동이 뭘 어쨌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자기가 앞에 하는 걸 아무 얘기도 않고 그래서 나는 민원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아까 신규 들어온 직원들이 많아요. 그 적응 못하고 매년 그냥 이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가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상호 노력을 한다고요. 저대로 더 노력하고 우리 주민들도 또 그런 부분들 같이 인식이 같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친절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도 이렇게 교육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군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같이 노력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비워서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 계시니까 개인적인 말씀도 좀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희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공휴일이나 업무 시간 외에는 피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민원도 받고 일처리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전화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그 시간에 통화를 해서 답변을 드리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저희가 그 시간을 놓치면 또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전화를 드려놓으면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그러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연락 드리는 거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걸 불편해하시는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좀 양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박선일 군수님 7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완주 군정 군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는데 혹시 간단히 이렇게 소위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여기는 뭐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예, 의원님들 그간 의원님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저희들이 이제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그걸 자꾸 담아서 자꾸 개선하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저희나 뭐 의원님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어떤 의견, 좋은 의견 주시면 그 꼭 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일 교수님이야, 부원수님들,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호식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많은 지적 대안을 많이 제시해왔고 그런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번 행감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대안을 그리고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완주군의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성을 갖고 좀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권수님께서 이제 호남 유일의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했고 아까 말씀하신 삼봉 웰리시티 복합행타운 명품 주거지 소송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님이야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군정지를 군님하고 4번 정도 했는데 호정공원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대구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상관에 있는 아름다운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공공형 완주형의 공급부행청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걸로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나쁜 선례보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나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완주군의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도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박선일 군님께서는 앞으로 완주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완주군은 결국 그 지리적 입지 조건이 이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고 또 인근 익산 또 대전권이 있어서 결국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컬푸드가 성공한 것도 이제 전주시나 소비 시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방향성 이제 문화도시 좀 수소도 이건 하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추구할 부분은 행복 으뜸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먹고 살 소득과 삶의 질 이 부분은 그 표현 형식이 어떻게 됐건 간에 두 가지 투트랙은 그 방향성은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아까 집중적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소득이라면 결국 이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완주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소득 높이는 부분, 소득 높이려면 뭐 결국 기업들 많이 유치하고 또 우리 우리 농업도 관련된 부분 더 뭐 올리고 또 상공 부분 더 진흥시키고는 이 소득 부분 또 삶의 질 부분 이런 부분은 투 트랙으로 예. 저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더 보완하고 더 고민하고 해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제 총론적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강론적인 부분 실과에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재정 자립도 자주도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확보해서 좀 더 나은 본인께 지금까지 추구하시던 삶의 질을 완전히 재정 부분은 말씀드리면 재정 부분은 결국 지금 전체 그 법 체계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들 아까 보통 아까 그 우리가 행안부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가져올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아까 그런 틀 속에서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방세 우리 완주군의 세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다음 결국 저는 그 산업 부분을 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아까 환경 부분에 오히려 환경 부분은 재정을 더 오히려 마이너스로 결국 투자를 해야 환경 부분이 예.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환경 부분은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 산업 부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각 실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저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그 임기현 의원님 발언에서 환경 문제 깊은 인식을 못했다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비봉 폐기물 매립장이나 둔산리, 그린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나와져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산단에 보면은 지금 산단의 공기나 대기질, 악취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도 물론 있겠지만 또 선택 에너지라고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그 안 좋은 뭐 오염물질이랄까 그런 공기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 악취 민원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이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이제 테크노 그린이라고 있어요. 2018년 10월 30일에 이제 허가가 난 건데, 저희가 보면 그 테크노 그린도 그렇고 레나 인터내셔널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지금 우리 안주군에 2개, 3개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개통을 안 하고 지금은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군수님 보면은 사실 여기가 둔산리의 인구 밀집 지역과도 너무나 가깝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옆인데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이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이제 악취 대기질 부분인데 제가 와서 둔산 지역에 그동안 투자를 해서 수치상으로는 아마 그 악취 부분 이 부분은 50분의 1 이상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나름대로 이제 개선 노력을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연료전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잘 깊이 못했었는데, 제 기억하기는 그 당시에 연료 열병합 발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오염 물질도 나오고 해서 어려운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지금 기억하면은 우리가 연료전지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큰 인식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CO2 문제라 이런 부분이었었지, 열병합 발전은 안 된다. 근데 연료전지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로 우리 도시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거라 그런 인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이제 CO2 문제가 더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온도가 2도 내지 3도씨가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군수님이 무던히 노력하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삶의 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놀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그런 건강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이 이제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하시고 다른 군수님이 오시면 인수인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CO2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단 입주나 이런 부분부터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부터 우리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더 깊은 얘기는 군수님 제가 예. 부서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크노밸리 2단계 마무리에 대해서 지금 SPC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주군 지분이 45%잖아요. 근데 이사장 임기가 끝난 상황에도 사표도 내지도 않고 또 업자편에 서 있어서 우리 군의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또 분양가 인상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상반기에 150억, 하반기에 150억 설계 변경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제2의 대장정 사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정확한 수지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이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모두 반갑습니다. 최찬영 의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년 동안 군수님께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고 또 이행률도 굉장히 높게 많은 부분들을 해 오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게 이 시책이 억지로 끌고 가는 시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효과가 미비하고 저조한다거나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 생각하는 시책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8대 의회에서 시책 의무제 조례도 만든 것처럼 위원회 구성해서 쓸모없는 시책들은 이제 좀 일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니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0점 기준에서 항상 예산도 사업도 이렇게 고려를 한다고 저희도 예산 세울 때 하도 많은 처음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너무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0점 기준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과감히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시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편하다거나 완성이 어려움했다는 거 과감히 저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과 업무 보고나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항상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미비하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검토는 하지만 군수님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몰고 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이끌어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그건 네. 고려 않고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성과평가를 하셔서 성과평가 예. 매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성과평가를 하셔서 미비 저조한 효과가 있는 시책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들이 남아있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수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수봉 의원님. 네,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실과장님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완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해마다 한 70억 정도의 주민참여 예산이
자연마을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군수님.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삼봉이 완료가 되면은 완주군의 50% 인구가 아파트 인구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아파트는 공영개발과나 도시개발과 일부 예산이 조금은 저는 몇 천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관련해서는. 근데 보통 아파트가 뭐 몇십 개 신청을 하면 한두 개 정도밖에 그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좀 바꾸든가 좀 폭넓게 해서 앞으로는 완주군의 인구가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한 아파트에 자연마을이 어떤 데는 뭐 10개, 20개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금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자연마을에 안길 포장, 뭐 농로 포장 당연히 해야죠. 그지만은 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참여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공영개발과에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인가 얼마 있어요. 근데 한 두세 개 선정이 되면은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본래 이제 아파트는 보통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히 노후 임대 아파트 이런 데는 좀 더 그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몇천만 원도 이렇게 세워진 건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을 주시고 의견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자연마을 이런 데가 아까 농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내부에서는 내부도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 주민 참여 예산도 꼭 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안길 사업이나 농로 사업 이런 건데 이것도 주민들이 필요한 건데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 예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그 방향으로 과감히 저도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등원 의원님. 박세민 의원님 7년 반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같이들 간부님들께 같이 하고 자리가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성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와 좋은 얘기에 좀 편견이 나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아까 추천의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을 펼쳐가면서 옥과 석을 가린다고 봤을 때 이제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해 두셨다가 예산대라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상생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